안녕하십니까. 클리기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기 살리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원광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김도종 총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자, 취임 2개월째 맞이해서 오늘 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달이 어떻게 훌쩍 지나가든가요? 아니면 어땠습니까?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바빴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의 인사 문제에 바빴죠. 네. 이제 취임 인사 해야 되고, 보직 인사 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약속한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약속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터닫기 작업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2중, 3중으로 겹친 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요 사이는 언제부턴가 대학 총장 하면은 학자형 선호하다가 요즘은 이제 CEO형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대 변화에 있어서 대학도 뭔가 이제 그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총장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이게 총장의 역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비전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소통의 중심이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조직에서든지 소통의 중심이 되는 기구가 있든지 사람이 있어야만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총장이 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전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방금 뭐 총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특히 대학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조직인가요? 소통 내걸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대학이든지. 네, 그렇죠. 이제 대학 교수 사회야말로 네. 이제 이 대학 교수 사회를 벌집 사회라고 벌집 사회요. 네, 이렇게 예.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교수님들이 전부 자기 분야에서는 그 최고의 대가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다 박사님들이고.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벽이 두꺼워요, 그 대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을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시고 네. 또 자기의 주장이 강하시고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네. 이 연구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나 이제 벌집이 자기 구멍으로만 들락날락 하잖아요. 네. 뭐 이게 같이 뭉쳐 있어도 그래서 벌집 사회다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나쁜 표현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늘날 이제 학문의 방법도 이제 융합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시대가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분업 사회는 소통이 필요 없이 자기 일만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분업 사회가 아닙니다. 네. 이제 협업 사회가 됐기 때문에 소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소통을 또 언급해 주셨고 그 슬로건 자체를 기를 살리는 대학이다. 어떻게 구성원들이 좀 교직원들도 그렇고 기가 많이 꺾여 있습니까? 보시기에. 예, 기가 많이 꺾여 있다기보다도 기가 가라앉아 있죠. 예. 이게 기가 침체해 있는데, 뭐 기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우리가 좀 격려하면서 살자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내자.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이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한 3, 4년 동안에 굉장히 강도 높은 개혁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의 피로감도 좀 누적돼 있고, 이제 이런 점에서 사기도 저하돼 있고, 네. 또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자주 섞인 한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걸 좀 불러일으키자 네.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를 좀 충전해 주자. 네. 예. 사실 도내 사립대 가운데는 원광대학교의 위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위에 있었는데요. 4년 전만 하더라도 저평가 대학으로 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아주 예기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네. 저희 대학이 전라북도에서만이 아니고 소위 이제 한강 이남의 주요 대학으로 항상 손꼽히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지금도 다 얘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대학에 대한 사례 분석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학
경영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년 전에 저평가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좀 지나치게 이제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다 보면 예. 이제 좀 오만했다. 너무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대학의 당시 지도부가 이건 이제 지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 이런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표를 제시하고 그 지표를 평가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이런 관리를 좀 얕잡아 봤던 측면이 있다.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도민들도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야, 원광대학교 정도도 이렇게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걸릴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그 지표 관리를 안 했다. 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학교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이랄지 교육적 인프라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마치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예. 그리스 올림픽 때든가요. 실격당한 사실이 있잖아요. 뭐 잠깐은 실수로. 그랬었죠. 예, 예. 그 잠깐은 고정 실수. 출발하면서. 네, 잠깐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많이 새 살이 돋았습니까? 이제 한번 실추된 또 이미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네.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네, 굉장히 심각한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로부터 소위 강제 구조 조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 정원의 10%를 실제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강제로 줄인 이제 것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조정을 다 했는데 그게 이제 100%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사실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네. 아래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래로부터도 아니고 또 지도부로부터 이런 개혁을 해갑시다.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아니었고 밖으로부터의 요구된 개혁 이것을 했죠. 근데 그거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은 1년 만에 저희들이 극복을 했습니다만 네. 그 이제 1년 만에 극복을 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보다도 지도부로부터 요구하는 위로부터의 개혁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길을 살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서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소위 주어진 죗값을 치렀으니까 네. 이제 아래로부터 개혁을 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임 김도정 총장님께서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이제 여쭙고 싶은 게요. 수도권 대학만 보더라도 어느 대학은 이제 학교명 빼놓고 다 바꿀 정도로 지금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결국 학교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보다는 교직원, 교수님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이제 몰아붙이실 건가요, 교수님들? 예. 이제 개혁은 몰아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혁이야말로 제가 방금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자발적으로 나를 위한 개혁, 학교를 위한 개혁이 아니고 나를 위한 개혁. 이게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 과정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희망이 아니고 우리가 이쪽으로 갑시다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맞습니다. 그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서로 동의하는 가운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직원이 맨 먼저 변화해야 된다. 이거 말씀도 맞습니다. 또 학생도 변화해야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도 거기에 같이 변화해줘야 됩니다. 지역사회가 변화해주지 않으면 네. 대학 자체만으로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그렇죠. 또 해서 이끌어 나가시겠다. 말하자면 이제 지역사회가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지역 소재 대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개혁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한 자세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통을 중심으로 개혁의 새바람을 불러올 원광대 김도종 신임 총장. 과거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구성원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또한 갈수록 어려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창업교육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데, 소통의 대상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포함이 되겠죠. 사실 학생들은 총장실 이렇게 놓고 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총장님께서 학교 정오로 이제 나오셔서 오히려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소통의 이제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SNS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과거에는 총장실을 놓고 해서 비서실을 거쳐서 총장을 만나야 되는데 네. 지금도 저에게 이제 SNS 수단을 이용해서 네. 많은 학생들이 자기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주문이 많던가요? 뭐 총장님 뭐 이런 점 뭐 개선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인가요, 주로? 이제 개선해 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예, 예. 정말 우리 학교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그 응원과 격려, 또 총장에 대한 믿음, 이것을 표시하는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간 이제 원광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이제 시청을 하실 텐데, 제일 뭐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등록금 좀 저렴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제발 취업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취업 문제, 예,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네, 취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취업이라고 하면 항상 그 모든 부모님들이 삼성이니 현대니 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또는 재벌 기업에 가야만 성공했다. 뭐 이제 이렇게 취업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로 대기업에 취업하는 인원들이 2, 3년 이내에 바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생을 자기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갖도록 지도하고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취업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중소기업에도 그 광범위하게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게 부모님들이 그런 회사 다니려면은 차라리 그만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이게 네. 취업 지도를 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라도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 존재 실현을 하는 것이니까 네.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일에 종사한다. 이게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네. 이런 지도를 좀 더 이제 그 폭넓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소재 대학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그 소위 대학 등급제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인사과에서 그 대학 등급제는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방 소재 대학은 무조건 빼버린다거나 뭐 이번에 한 사태도 있었지만 뭐 한국의 서남부 지역 출신자들은 배제시킨다든가 뭐 이제 이런 불리한 작업도 있는데 네. 이제 저희 대학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예. 또 모든 학생이 창업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전교생 창업학교 이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창업 관련돼서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전교생이 창업을 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창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음식점을 창업한다거나 뭐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생산 양식의 변화에 따른 이제 새로운
그야말로 창조 경제 시대에 합당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교가 이제 그 정부와 민간 기구에 창업 지원하는 많은 소위 자금도 있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학교가 그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창업을 해나갈 때 또는 재학 중에라도 능력이 입증된 학생들은 창업을 네. 할 때 지원을 할 그런 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컨설턴트라든지 뭐 네, 전문가를 맞습니다. 초빙해서.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연구 중심보다는 교육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두 마리 토끼 이제 병행할 수는 없을 텐데 좀 힘에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게 이제 뭐 영어 토익이라든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목말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생들. 네, 그것은 이제 저희 대학은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예. 그런 일은 해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예. 토익 사관학교랄지 중국어 사관학교를 이제 방학 중에 운영하고요. 지금도 이제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 연구 중심의 대학이냐, 교육 중심의 대학이냐, 네. 이것을 갈라놓는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 없는 교육이 있을 수가 없고 교육하지 않으면 연구도 안 된다. 이제 이게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 특허가 있는데 특허를 위한 특허가 많아요. 이 특허에서 실제로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연구가 결국 삶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지 연구를 위한 연구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연구를 현장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뭐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어떤 대학은 교육만 하고 어떤 대학은 연구만 한다.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태 말한다고 한다면 대학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대학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학교를 연구 중심의 대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분류 방법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교육을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영어라든지 뭐 사교육 관련돼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총장님의 이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또 재정 문제, 재정 확충에 있어서 이제 열심히 또 손발 걷어붙이고 뛰셔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또 저 나름대로 보관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재정 문제는 그 대학은 복지 기관이 아니에요. 예,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또는 명절 때가 돼가지고 우리 복지 기관에 기부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요. 이게 대학이 우리 학교가 어려우니까 좀 기부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대학에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금 내듯이 대학에 기부금을 내겠습니까? 네, 대학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의 기본은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예,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기부금을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하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학교 기업도 있고 또 이제 여러 형태의 학교 기업을 육성을 해서 벌어서 쓰는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요사이 또 뭐 이제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기업에서 선뜻 이렇게 지원해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테고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뭐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많이 수주를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국책 사업을 수주하고 네. 이게 그 재정 안정을 위해서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학생 정원을 제대로 잘 유지하는 일입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 재정의 기본은 학생 등록금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 유지를 잘 하려고 한다면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취업도 잘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이제 양력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원광중학교, 뭐 원광고등학교도 원광대학교, 원광대 그늘을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네. 예, 원불교 집안에서 또 태어나셨고요. 네. 인연이 참 깊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 예. 그 이제 원불교 창시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님 때부터 예, 원불교 교도이셨고 저는 이제 3대째 교도인 셈인데 저희 이제 원불교에서 이제 그 원광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원광대학교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러시고 어머니께서도 그러시고 우리가 세운 대학에 또 우리가 세운 중학교에 내 자식을 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학교로 오라고 어떻게 선전하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예, 나부터 먼저 우리 학교에 자식을 보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당연히 원광 학교에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광인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을. 네. 어머니께서도 남겨주신 좌우명이 있다면서요. 예, 예, 그 어려서 가난하게 지냈는데 저희 이제 특히 그 나중에 장성한 뒤에서 알았는데 예, 돈 벌어서 잘 살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다라고 호소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네, 가난했지만. 예. 예. 그 자식들에게 절대 호소하지 않았어요.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집에 돈도 없는데 너희 아버지의 월급이 이 정도인데 니들이 그것까지 요구하면 되겠느냐 뭐 우리 이렇게 집 빚도 있는데 예. 뭐 이런 얘기하죠. 근데 전혀 돈 문제에 대해서 내색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클 동안 가난한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가난한데도 예, 그런 어머니셨고 더 특히 이제 항상 말씀하시기를 돈 벌어서 잘 살자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그 이 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 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 어떤 수준의 인물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아무튼 끝까지 뭐 매우 그 뭐 결혼한 뒤에도 항상 이 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돼달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셨군요. 네. 1980년대는 또 교수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당시 의식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독재 투쟁 노선에 다 나갔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에 또 이제 그 지식인으로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이 있었고, 네, 또 이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결국 결성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 옥고를 치르거나 그러시는 않으셨고요. 그 옥고까지는 치르지 않았고, 네. 그 약간의 뭐 지나놓고 보니까 아주 사소한 불이익을 좀 받은 적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연구비 지원을 제한받았다든지 이제 이 정도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네. 네. 이 시간 이제 학부모님들 뭐 재학생들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아직 개학은 안 했잖아요. 네. 인사 말씀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꼭 부탁 말씀을 꼭 드릴까.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상상력을 좀 갖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다. 세계적인 회사의 본사들이 그 어떤 미국의 뭐 워싱턴 DC나 또는 뭐 뉴욕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예. 또 일본의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예. 도쿄에 제가 2번 가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일본의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는 상상력을 좀 갖자.
사실 뭐 지역에 있어도 그 강소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중심일 수 있다는 상상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뭐 부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잘 이끌어서 원광대학교가 또 인류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